골드만삭스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파이낸셜 섹터의 월스트리트이죠. 거기에 핵심적인 아이콘,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아이콘이 바로 골드만삭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켄쇼라는 AI 애널라이징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바로 그와 동시에 600명이 해고된 사례가 있어요. 이게 바로 201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겠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골드만삭스는 돈을 버는 이익회사잖아요. 금융 관련된.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는 것들은 쳐내고 효용성이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원칙이에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명의 애널리스트가 4주 동안 분석할 분량을 단 5분 만에 이 켄쇼 AI 시스템이 분석을 해서 리포트까지 제공한다? 당연히 600명이 해고될 만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들이 이 골드만삭스에 국한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들이 겪는 현재의 고충이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대체되는 것과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시야를 줌 아웃을 해서 줌 인을 이렇게 핵심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 맥락을 통한 인공지능 시대의 디자인 산업 조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큐오테이션, 인용구를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딱히 맞는 인용구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읽어보면은 시대별로 나타나는 혁명적 도구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혁명적 도구가 있어요. 뭔가 변혁을 일으키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인류는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 바로 발전이 계속 거듭된 상황에 살아남은 우리들이죠. 예,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중세하고 르네상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도 많겠지만 적어도 영화에서 보듯이 중세나 르네상스에 어느 정도의 느낌적인 차이는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세도 그렇고 르네상스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에요. 중세에는 보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러긴 했지만 보통 공포정치를 많이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어떤 구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지만 권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두대 같은 건 굉장히 아이코닉한 거잖아요. 네, 대중들이 모두 보는데 누군가를 처형을 한다? 엄청난 권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르네상스로 가면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여러분들. 황당하죠? 예, 원근법이 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절대 권력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파리에 있는 그 베르사유 궁전이나 이런 것들, 이 조경이고 건축이고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에도 이 원근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근법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소실점이 끝단에 만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원근법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것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사실적인 상황을 그려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대중들은 이런 조경을 그냥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조경이 가리키는 끝단에 누가 있어요? 절대 권력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거나 귀족이 있거나. 자, 이런 시스템 이해 가셨죠? 중세와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똑같이 라스트 서퍼,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인데 중세 시대 때 그렸던 거랑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렸던 거랑 달라요.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중세는 평면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근데 두 번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보세요. 누가 주인공인지 명확하게 알겠죠. 바로 이런 시스템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중세 때는 평면에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싶어도 강조 대상이 사실 크게 부각되지가 않았어요.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어떤 대상을 강조를 하고 싶거나 그 권력의 수위를, 높이를 알려주고 싶을 때 바로 이런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원근법은 사실주의 미술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정말 똑같이 그리는 화풍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거 뭐 오늘 AI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왔는데 왜 미술 강의를 지금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고딕 시대의 계시적인 상황에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이 원근법이라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이것도. 이 기술이 나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원근법을 근래에 와서 가장 악용했던 나쁜 사례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요, 원래 미술 전공자였어요. 학생 때 미술을 전공해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옛날 저도 그림을 봤는데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이런 머리를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썼던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 나치가 운영하는 모든 강단은 이렇게 원근법 끝단엔 누가 있어요?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조명도 잘 사용했어요. 뒤에다가 조명을 깔면서 자기가 굉장히 숭고한 숭고미를 강화시키는 약간 연극 무대처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바로 원근법의 원리를 아주 잘 사용한 케이스, 나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원근법이 발전하면서 사실주의 화풍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왜? 원근법이 생기면서 정말 사실의 공간, 사실의 사람, 어떤 물체, 정물화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파블로 피카소나 뭐 이런 뭐 큐비스트, 입체주의 막 굉장히 막 추상적인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는 인상주의 시대가 발현을 하게 돼요. 이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로 나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물건, 이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혁신적인 물건이죠.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나타나면서요, 르네상스에서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툴이었던 원근법이라는 이 툴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1558년에 카메라가 등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활용되기 시작한 게 바로 1800년도 중반입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좌측에 있는 것은 헨리 빵땡이라는 굉장히 사실주의, 아주 모범생이죠. 르네상스 시대 모범생 헨리 빵땡이라는 사람이고, 이 그림이라는 거, 화가라는 것은 항상 스폰서가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화가에게 돈을 주고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야, 나를 좀 권력 위에 올려줘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래서 이제 헨리 빵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던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세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잔은 그때 아웃사이더였어요. 정말 빈곤하게 살았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사실주의 화풍이 가득했던 이 시대에 저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세잔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원근법이 없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붓터치나 뭔가 사과가 떨어질 것 같은, 테이블에서 떨어질 것 같은 뭔가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이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세잔을.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미 정형화된 체계 속에서 자기만의 시각을 펼쳐보인 사람이니까요. 이 세잔은 우리가 잘 아는 마네, 모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파블로 피카소 뮤지엄 관련된 전시를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파블로 피카소가 원래 이런 입체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극사실주의의 그림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그린 사람이었더라고요. 예. 큐비스트 스타일의 그 그림은 바로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파비즘, 야수주의라고 하죠. 마티아스의 뭐 춤이나 그 파블로 피카소의 뭐 우는 여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작가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발현할 수 있었던 이런 화풍이 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1등 공신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기술의 보고죠.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출현하면서 기존의 정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규칙을 아셨나요?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근법과 사진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디자이너들 그리고 많은 다른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주는 교훈은 혁신적인 기술의 출현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시그널이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